자, 다 눌렀죠? 간다잉. 자, 이런 개념이 있죠. 재윤, 영어로 이거 영어가 써주면요, 아 저거였어 할 정도로 다 아는 단어예요. 근데 한 번도 영어로 써본 적이 없을 텐데 다 아는 단어예요. 메카니컬 에너지. 정답. 네. 이야. 네, 이제 미케니컬이에요. 미 진짜 그리고 왜 역학이다, 미케닉이다 하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그냥 진짜 이 단어예요. 예. 사실은 좀 거창한 단어일 줄도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진짜 이거더라고.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것만 잔뜩 생각이 날걸요? 이런 것만이라고 하여튼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관련해서 막 위치 에너지 넣고 막 운동 에너지 넣고 막 보존해가지고 막 연습 문제 풀고 막 그런 거 막 풀어본 적 있죠, 중학교 때. 근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연습 문제 풀기 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이런 걸 만든 걸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 그 실제적인 모델링 혹은 화학 연구에서 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왜 물리학자들이 이런 걸 정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겁니다. 우선 이걸 적용해 볼 좀 간단한 모델을 하나 찾아볼게요. 간단한 모델.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해야 되니까 진짜 간단하게. 자, 짜자자잔. 자, 요것은 그냥 어떤 원자핵. 보이시죠? 그냥 진짜 어떤 원자핵. 자, 짜자자잔. 얘는 또 진짜 어떤 전자. 자, 그리고 이 원자핵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하량이 전자 하나만큼 플러스인 뭐 상황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쓰죠. 좀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ZE 쓰고 플러스 어떤 원자핵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Z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원자 번호라고 하고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전자의 크기랑 같고 방향만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핵의 전하량을 보통 ZE 플러스 이렇게 쓰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자주 쓰니까 이 표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전자는 전하량이 E 마이너스 거고요. 그리고 이 전자의 질량은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ME 뭐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요 둘 사이에 짜잔 거리는 R 인데 이때 이놈의 전자가 어딘가로 이압 어떤 속력으로 비행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때 이 전자는 이 원자에게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뭐 역학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분의 1 MEV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다시피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 전자의 EK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이 P,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표현은 익숙할 거고요. 자, 위치 에너지 표현 잠깐 보시면 특별할 것 없고 이 위치 에너지는 누구를 토대로 작성된 거냐면 바로 쿨롱 상호작용 작용 에너지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은 저 두 입자 사이 거리라고 했고요. ZE 플러스 E 마이너스는 뭐예요? 두 입자의 전화량의 곱인 거죠. 그래서 뭐 상수를 묶어서 K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통으로 뭐 K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는데 뭐 이래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저기에 있는 원자에게 전하량일 거고요. 이게 전자의 전하량일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조금만 예쁘게 손을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둔 건데 여기 있는 표현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묶었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하고 자, 전하량이 E 플러스하고 E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크기로는 제곱이 될 텐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거리를 이렇게 따로 빼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둔 거냐면 사실 이만큼만 상수라고 했지만 원자액이 정해지면 원자 번호도 정해지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의 크기도 같기 때문에 사실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보통 그냥 다 상수죠. 그래서 상수 묶음을 다 묶어버리고 이 거리 변수만으로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을 좀 예쁘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것이냐. 이 입자 사이 거리에 대해서 요 역학적 에너지 얘를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 보겠느냐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알겠죠? 자,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운동 에너지고요.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인데 그 두 개를 더한 이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함수 관계를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운동 에너지도 사실은 상황에 따라 막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거리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를 온전하게 함수로 표현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1, 이 역학적 에너지가 0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보시다시피 거리 에너지 좌표평면을 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입자 사이 거리를 X축에 두고요. Y축엔 에너지를 표시할 텐데 지금 딱히 무슨 에너지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운동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다 뭐 적용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그려볼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라고는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다. 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수라고 하는 걸 표현하려면 여기는 1사분면이고 4사분면인데 어디에 그려져야 되겠어요? 양수라고 하면 1사분면에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의 정확한 함수 관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1사분면에 룰루라라 룰루랄라 뭐 이게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뭐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우리 언니 이름이? 아, 지 뭐야? 진이요? 신헌이요? 시흥이요? 서울에 있는 시흥? 경기도 시흥? 뭐? 시형. 시흥형? 시형이 언니. 아, 시형이. 아, 그래, 좋아. 아, 내가 그 얘기 해준 적 있어요? 여자는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는가? 만수야, 내 얘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 들은 적 없어요? 뭐야? 내 전에 얘기 해준 적 있어요? 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보통 내가 요 얘기는 내가 성인화학 할 때 이제 주로 얘기를 해줘서 여기 성인화학. 재윤아 재밌겠죠? 성인화학. 재윤아. 재윤아 성인화학 싫어요? 아, 좋죠. 성인화 만수 어때? 성인화학. 그래, 진짜 그래? 아니 뭐 성인들이 들으면 성인화학이지 뭐. 여러분들 청소년 화학이고 어쨌건. 내가 이제 성인화학 할 때 종종 해주는 얘기인데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그래 한이 오빠 연애 해봤어? 한이 오빠 연애 해봤어요? 저기 해봤구나. 얼마나 어린애랑 해봤어요? 얼마나 어린? 그래? 그래. 하여튼 그렇다.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이름에서 오는 사람의 포스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말이었죠? 한이 오빠라 그랬죠? 그래,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연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해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쯤이겠죠. 그래서 좀 느낌이 올 텐데 보통 주변에서 보면 쟤는 뭐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특히나 이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지 않나요?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그래요? 이러니까 성인이 아니라니까. 나 진짜. 아니 주변에 이렇게 좀 이 애는 참 남자한테 되게 인기가 있는 여학생이다. 아니면 여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남학생이다. 이런 거 없어요 주변에? 그런 거 몰라요? 만수 그런 거 몰라요? 느껴본 적 없어요? 그게 만수야 설마? 저희 반에서 그런 거. 그래요? 그렇구나. 아이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속설이 있냐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를 여성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그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볼까? 시영이 언니, 이게 유머러스한 남자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 그럼 우리 새로 또 다른 언니 이름이 민지요? 민채 언니. 자, 민채 언니도 좀 재밌고 유머러스한 남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그럼 한이도 유머러스한 초등 여학생 좋아해? 그런가? 아유, 못 들었어. 이따 들어. 저 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힘 있는 이름이야. 그래, 하여튼, 근데 그래서 보통 남자가 재밌으면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있을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만수야. 그러면 진짜 재밌는 남자들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을까요? 모두가 답이에요. 좋아. 그러면 재윤아, 재밌는 남자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을까? 어떻게 재밌는지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의 인류학 연구실에서 정말 이게 논문으로 이거 학술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탠퍼드 대학의 인류학 실험실에서 전 세계 인종 구분 관계없이 3천여 명의 여성과 남성을 무작위로 뽑아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은 과연 여성은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나? 그래서 여자에서 재밌는 남자를 좋아하나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요? 연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진짜로요.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충격적이에요. 좀.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요. 여자는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가 재밌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인기 없는 놈은 죽었다 깨나도 별짓을 해도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어떤 여성이 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마음속으로 찍으면 그때부터 걔가 재미있어지는 거지, 재미있다고 해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나는 모쏠인데 앞으로 영원히 모쏠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쟤는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진실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취향이 다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여성의 취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냐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또 그러다 보니 결국 인기 있는 애는 또 계속 인기 있어지고 이런 비익빈 부익부 빈익빈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칼이라는 것도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칼을 갖고 있어도 이게 내가 무기로 쓸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칠 수도 있듯이 어떤 지식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되게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무기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여자는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가 재밌어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렇게 인기 있는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썸 타는 여성이 한두 명쯤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이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 썸 타는 여학생이 이 과연 얘가 과연 여기서 얘가 나랑 그냥 친구로만 생각하는지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때 어떤 테크닉을 쓰면 되겠어요? 이때 어떤 테크닉을 쓰면 되겠어? 바로 내가 들어도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은 썰렁한 개그를 던지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곰 2마리를 넣고 곰곰이 생각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그때 여자가 빵 터져 막. 그럼 걔 나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엄청 썰렁한 개그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이가 나빠졌어. 그럼 걔는 안 좋아하는 거야 나.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삶의 어떤 그 테크닉으로 써놓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잘 알겠죠? 그럼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내가 왜 했을까요? 아주 고마웠게도 내가 숨만 쉬어도요 시영이하고 재현이가 막 크게 웃어줘서 가지고요. 네. 내가 뭔만 해도 막 시영이도 막 웃어주고 재윤이도 막 웃어줘서요.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이성이랑 하시는 재윤아 고마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됐다. 그래, 시영 고마워요. 네, 그래, 내가 뭐 하기만 해도 막 지금 뭐 하여튼 막 좋아해줘가지고 고마워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보자. 네, 자 그래서 역학적인 지가 어떻게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사분면에서 그냥 룰랄라라 있는 거야. 자 이때 여기에다가 이 위치 에너지를 한번 그려보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위치 에너지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다가 표현을 할 때는 의외로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건 상수고요. 요건 거리에 대한 역수니까 무슨 그래프예요? 바로 수학 시간에 배웠던 분수함수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한 다음에 상수의 r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저 역학적 에너지에 있는 저 위치 에너지를 여기서는 짜자자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분수함수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에 따라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빼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를 빼서 얘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보세요. 자, 어떤 위치에서 즉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요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 상황에 그 시스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란 얘기입니까? 요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거리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란 얘기예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바로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 점과 요 점 사이의 이 벡터의 길이, 크기,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나요? 여기서 이걸 뺀 크기가 바로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자면 여기서도 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가 계속 나타나는구나. 자, 여기까지 뭐 쉬워요? 어려워요? 뭐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을 왜 하느냐? 자, 여기는 R이 0이니까 거리가 0이니까 핵하고 전자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융합이 돼버렸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건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무한정 멀어지는 상황까지를 가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위치 에너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수식상 항상 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이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나 계속 이 운동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잘 봐요. 우연찮게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그 둘 사이 거리가 아주 가까웠어요. 아주 가까울 때도 이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쫙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 이 전자가 쫙 움직이다가 진짜로 쫙 멀어졌어요. 무한정 멀어졌는데도 이 전자가 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뭐냐면 여기 전자가 핵이 있는데 아주 가까이 있을 때도 전자가 팍 움직이고 멀리 떨어져서도 전자가 팍 움직이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저희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에요? 바로 이거라는 뜻이에요. 자유입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떤 원자에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원자핵과 관계없이 그냥 엄청난 고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전자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원자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여기다 적을까? 쫙 어딘가서 전자가 있는 거지. 근데 이놈의 전자는 이놈의 원자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얘는 그냥 퓨 하고 움직일 예정이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르게. 무슨 말이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퓨 하고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예정이었어요. 그게 쫙 가고 있는데 여기가 좀 원자핵이 쓱 나타난 거지. 그래서 원자핵이네? 근데 아시다시피 핵하고 전자 사이는 뭐가 있을 수 있죠? 인력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팍 움직이다가 뭔가 인력 있네? 그것 때문에 얘가 살짝 끌린 거지. 살짝 끌리긴 했으나 워낙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강해서 그냥 안녕. 무슨 말 알겠어요? 요렇게 돼버리는 상황에 대해 이 전자와 원자핵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면 0보다 커지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그 중력 렌즈라고 하는 거 알아요? 중력 렌즈, 중력 가속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중력 가속 몰라요? 그 영화 마션에 나왔었잖아요. 몰라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지구가 있고 저 다른 외계의 소행성 같은 거 있죠. 그럼 잘 봐요. 지구 주변에 달은 확실히 지구에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지구 주변에 달은 확실히 묶여 있잖아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소행성은 지구에 묶여 있어요? 아니죠. 하지만 소행성이 움직이다가 우연찮게 달보다도 더 가까이 지구에 근접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행성은 지구에 근접해도 다시 어떻게 돼요? 그냥 슉 하고 빠져나가죠. 왜? 소행성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억수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행성이 지구에 아주 근접하다 하더라도 이 소행성은 지구에 속한 거예요. 소행성은 그냥 혼자 있는 자유입자예요. 자유입자로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 뭐 영화 마션에서 이런 장면 나오는데 그 왜 마크 와트니가 화성에 고립됐고 그걸 모르고 이제 대원들은 이게 출발했잖아요. 예, 출발했는데 이 대원들이 다시 이 뭐냐면은 화성으로 돌아가야 얘를 구해낼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화성으로 구해내려고 했는데 다시 지구까지 착륙했다가 가면 몇 년이 지나니까 한 1년이 지나지. 마크 와트니가 굶어 죽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구에 착륙하지 않고 이 뭐냐면은 이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하지 않고 지구인가 달 주변에서인가 착륙하지 않고 지구의 중력장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착륙하지 않고 지구의 중력장으로 회전한 그 상태에서 가속해서 빠져나간 장면이 있거든요. 그럼 연료를 절감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을 계산을 통해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왜 그 좀 되게 꼬질꼬질해 보이는 캐릭터인데 막 알고 봤더니 천재이네 막 그거 나와가지고 막 머리 꼬불꼬불하고 막 그 과학자 하나 나오는데 그 뭐냐 그 애프리칸 어메리칸 이게 블랙 피플이라고 하면 또 인종차별이니까 이제 애프리칸 어메리칸 나온 그 되게 유명한 배우거든요 그 사람. 하여튼 그 마크 와트니 기억나죠? 하여튼 그런 거 그런 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이런 얘기를 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인 것은 두 해당 입자의 관계가 서로 무관한 자유입자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양수 말고 뭐도 있겠어요? 음수도 있겠네. 그럼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를 해보자. 자, 칠판 지운다잉. 지울게요. 에이, 지우자. 지워. 어이씨. 자, 두 번째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그 좌표평원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에너지 축에 대해서 이압, 거리. 자, 위치 에너지는 항상 이런 분수함수 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압,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음수면은 몇 사분면에 그려져야 돼요? 보시다시피 4사분면에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음수라고 이해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엿다 그려봅시다. 알겠죠? 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운동 에너지는? 바로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게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빼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그 거리에서의 위치 에너지, 아니 운동 에너지, 그 거리에서 운동 에너지, 그 거리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란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짜자자자자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 이후는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맞죠? 왜? 반대로 빼야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것은 무슨 상황입니까?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이? 만수야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것은 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x축이 그 입자 사이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 입자들 사이의 거리. 그러면 그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점을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터닝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요 점을 바로 돌아서는 점이란 뜻인데 바로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줄에 묶여 있는 어떤 멍멍이인지 뭔지 하여튼 멍멍이 알겠죠? 모르고 그럴 수 이상한데 하여튼 멍멍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멍멍이는 어디서 어디까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줄이 매여 있는 요 거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이런 상황인 거지. 즉 이게 지금 핵인 거고 이게 지금 거기에 있는 전자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라고 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수리적 방식이겠어요? 어떤 상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다라고 표현하는 거겠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아이고 이 개새끼야 너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 멍멍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렇지. 어떤 상황? 바로 요거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자, 바운드가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묶여있는 혹은 속박된 이라는 뜻이죠. 왜 동사 중에 bind라는 그 동사가 있잖아요. bind, bound, bound. 무슨 말 알겠어요? 묶여있는, 어디에 묶여있는, 속박된. 즉 뭐냐면 어떤 입자가 어떤 시스템에 잘 붙들려 매여 있다를 표현할 때 그 입자의 시스템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연습 문제를 한 3만 개쯤 만들어 주려고 물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떤 알갱이가 어떤 시스템에 속박되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 입자가 이 해당 시스템에 관계가 없는 거면 둘로 구성된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로 표현되는 거고요. 이 알갱이가 여기에 확실히 속박되어 있는 거면 그들로 구성된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음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 시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탈출 속도. 지구 탈출 속도 어떻게 계산해요? 바로 뭐냐면 보통 아무리 대단한 투수가 이런 어떤 공을 팍 던져도 얘가 퓨 하다가 다시 위에 뽕 떨어지죠. 왜? 아무리 인간이 세게 던져도 이 공에 대한 지구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면 항상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아무리 세게 던져도 지구를 탈출해야 탈출 못해요. 탈출 못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클락 켄트가 나타났어. 클락 켄트. 클락 켄트가 누구야? 클락 켄트. 클락 켄트. 클락 켄트. 슈퍼맨의 지구 이름이 클락 켄트. 네. 무슨 말이겠어요? 켄트.
그 지구에서 그 슈퍼맨 키워준 아빠 그 사람 성이 켄트시라고요. 켄트시. 클락 그리고 지구에서 이름이 클라크고요. 근데 원래 자기 행성 이름에서는 칼 L인데 여기서는 클락 켄트가 된 거지. 그러면 슈퍼맨이 이걸 잡고 공을 빡 던져 어떻게 돼? 퓨 하고 지구 탈출하잖아. 왜? 그 공은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게 던져야 이 공을 지구에서 탈출시킬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고 0이 되는 그 속도를 찾으면 그게 바로 지구 탈출 속도가 된다고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 개념이 바로 여기서 또 그대로 나오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 봅시다. 자, 썼죠? 썼죠? 자, 그럼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에잇. 화학과 물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보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이걸로 인양받은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 보호 모델 관련해서 나중에 4장에서 아주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만 이 보호 모델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에너지 수식이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수식이 있어요. 물론 이 수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나중에 나하고 자세히 배울 건데 여하튼 이 결과를 놓고 어떤 분석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뭐냐면 하여튼 이 수식이 나왔어. 그럼 이제 이게 뭐냐?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요만큼은 상수고요. 여기에 있는 Z는 그 원자핵의 원자 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1, 2, 3 뭐 등등등의 주 양자수다.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에너지가 양자화 돼 있다는 둥 뭐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둥 등등 다 좋은데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이 수식이 무엇에 대한 수식이냐는 거예요. 바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수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이 수식이 나중에 그 전자의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야. 위치 에너지 절대 아니야. 증명 과정 보면 무조건 얘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원자핵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궤도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자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때 이 수식의 가장 핵심, 보통은 놓치는 가장 핵심이 뭘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전자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마이너스 표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런 수식을 딱 보면 이게 이제 수능화학원 같은 데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화학원 같은 데 할 때 학생들은 이 n 값이 뭐 1이냐 2냐 3이냐 뭐 보어 라이먼 뭐 등등 해갖고 막 이 숫자 넣고 계산하는 거에 급급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요거.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자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놈의 전자가 원자핵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냥 엄청난 고에너지로 퓨 하고 갈 예정이야. 그럼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돼요?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그냥 알아서 퓨 가는 애는 그냥 나름의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매여가지고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요것에 대해서만 역학적 에너지가 일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의 표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나중에 상태 변화 있죠. 뭐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이 모든 과정을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자연과학의 핵심은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이 안 되어 있으면 화학 공부도 생물 공부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화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하듯이 막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리학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 중요한 개념들이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학. 그런 지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어떤 화학적인 현상을 물리적인 용어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수록 굉장히 남보다 우수한 생각과 뛰어난 답안을 적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화장실 갔다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또 끊어야 돼 이것도 한번. 오케이. 끊어야 돼.